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한낮 기온이 최고 28도 안팎까지 올라 낮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모레까지 소나기 소식도 잡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계절이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최고 27도에서 28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 오존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큰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오늘 오후부터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군위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동 내륙에는 5mm 안팎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모레까지 소나기 소식이 잡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철강안보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산업정책이 반도체나 2차 전지 등 신산업 위주로 초점이 맞춰진 데 대한 대안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철강산업 위기 극복 특별 대응을 대선 공약에 담았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중국산 철강제 수입 확대,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 심화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은 국내 철강산업, 포스코와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등 전국의 사업장에 있는 포스코그룹 5개 노동조합 연대는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조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회사와 노조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철강은 산업이 쌀이자 국가 안보 사업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철강 산업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서 철강 산업을 살리지 않으면 제조업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심각한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정치권의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년 새 60% 올라 내년에 1조 원으로 예상되는 산업용 전기료의 인하와 철강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 철강산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도화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 특별 대응을 경북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제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수소환원 제철 등 신기술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현재 예비 타당성 심사 중인 수소환원 제철소 건립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소환원 제철을 하려고 그러면 자금에 대한 문제는 8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3천억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요. 부지 문제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쪽 항구 쪽에 공유수면 자리에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적기에 제도적으로 풀 수 있도록. 회사의 성장 발전에 협력한다는 K노사 문화를 내세운 노조의 요구에 정치권이 정책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정당마다 막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수 진영으로부터 줄곧 공격받는 안보 정책과 관련해 예비역 장성들이 나서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서 텃밭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육해공 해병대 간부와 장성 출신 30여 명이 어제 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았습니다. 제2작전사령관을 역임했던 황인권 예비역 대장은 윤석열 정부 때 군인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보수의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란과 쿠데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실적으로 국격이 무너지고
이들은 방위력 증강과 평화를 축으로 한 민주당 안보 정책이 더 낫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대구 제50보병 사단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한 예비역 육군 대령은 자신은 찐 보수였지만 최근 돌아섰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 상처난 군을 치유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자기 소유물이냐, 아니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사냥개이냐, 사냥물을 잡아놓고 시켜놔놓고 자기가 불리하니까 내가 시킨 적이 없다. 민주당이 대구에서 30% 득표를 목표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제 대구 동성로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이재명 후보 흠집 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경남, 경북 다 도와줘서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우리 안 도와준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중앙선대위에서도 대구 지원 사격에 나서 표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동안 끊임없이 국회를 1인 독재 국회로 만들더니 이제는 사법부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일이 바짝 다가오고 본 선거일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는 유권자의 마음을 뺏으려 하거나 지키려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 감리비를 정하고 감리비 일부를 설계자와 조합에 지급하게 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며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주 지역 건축사 대부분이 가입한 조합이 감리비 기준 가격과 최소 감리비를 정해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리 용역 수행 대가로 받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 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제3자 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박 의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용지 변경 등을 대가로 현금과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송모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주요 현안 사업인 대구 경북 신공항이 홍준표 대구시장 사퇴와 재원 확보 등의 난관에 부딪히며 추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공항 사업 중단을 내건 권영국 후보를 제외하고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신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당초 지난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겨 대선 이후로 밀려났고 그 사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도 사퇴했습니다. 대구시가 토지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에 신청한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자금 회수 가능성의 불확실성 문제로 보류됐고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우선 지원받기 위한 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TK 신공항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은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항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경북 지역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없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공약에 신공항과 배후 첨단 산단 건설을 포함시켰는데 국비 지원을 공약했지만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국제도선이 겹치지 않도록 수요 예측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당 차원의 입장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권 후보는 대구공항을 이전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효용성이 낮고 적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구체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공항과 지역에 대한 이해가 낮다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네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공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도 하나도 없었구나. 국토부나 국방부에서 계속 추진했던 정책이잖아요. 그 내용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주하는 사람들은 일하지도 저라지도 뭐하고 소지거래 허가고 다 묶여가 있죠. 공항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그 이주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은 생업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신공항 사업이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새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과 실행력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나물릉 지역위원회는 어제 선거 사무실에서 포항 112로 촉발지진 범대위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범대위 관계자들은 지진특별법에 정신적 피해 배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기본소득위원장은 지진특별법을 검토해 개정이 필요하다면 중앙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해안 대형 산불 대응을 책임질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2026년까지 울진에 들어섭니다. 산림청은 2026년 말까지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에 86억 5천만 원을 들여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를 짓기로 하고 건축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 착공할 예정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산불이 났을 때 인력이나 장비를 통합 배치하도록 협의하는 통합지휘본부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는 역대 최다 관중을 향한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속 매진 신기록을 세운 한화 이글스도 눈길을 끕니다만 현재 리그 관중 1위는 단연 삼성 라이온즈인데요. 유일하게 60만 관중을 돌파한 삼성, 평균 관중 22,200명으로 단연 1위를 달리며 수익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건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금요일 홈에서 펼쳐지는 6연전을 앞두고 일찌감치 모두 매진이 예고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학교의 브랜드데이로 야구장을 찾은 학생들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저는 야구장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다 함께 응원하고 화합해서 너무 의미 있는 것 같고 오늘 꼭 삼성 라이온즈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야구장의 흥행과 학교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작됐던 이 행사. 최근 높아진 야구 열기로 새로 함께하려는 요청이 이어질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1년부터 5년 되었는데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삼성 라이온즈와 지역 대학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사기를 올리고 또 저희들도 대학의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하고 그동안 스폰서십을 만들어 왔었는데 그동안 또 삼성 라이온즈가 너무 잘해줬고 또 야구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 대학도 좋고 그리고 그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아주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었죠. 매진이 이어지는 야구장의 열기와 함께 입장 수익은 물론 관련된 상품 판매까지 수익을 만들었고 다양한 협업도 이어집니다. 저희가 굿즈나 이런 수입이 입장 수입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구단 전체 수익에서도 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구 자체가 좀 많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문의도 훨씬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쪽에 요청하는 행사도 상당히 좀 범위도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기아와 3연전에 이어 다가오는 주중 롯데와의 3연전도 매진을 예고한 삼성. 라팍 홈경기 기준 한 달 넘게 만원 관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즌 평균 관중 1위, 매진이 익숙한 라팍 시대의 삼성 라이온즈에게 이제 남은 건 그에 걸맞은 성적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포항, 경주, 울산으로 구성된 해오름동맹 광역추진단은 어제 포항에서 2025년 상반기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달 수립한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43개 공동협력 사업을 검토하고 신성장 산업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해오름동맹 자문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경주 뮤직 페스타인 경주가 다음 달 7일과 8일 이틀간 경주 예술의 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K-팝, K-뷰티 패션, K-푸드 라이프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핵심 프로그램인 K-팝 뮤직 페스타는 K-팝 아티스트의 단독 미니 콘서트로 이틀간 총 8회 진행되며 이븐, 최예나, FT 아일랜드, 로이킴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경북교육청이 청각장애 학생 10명을 선정해 인공와우 시술 등을 지원합니다. 도내 청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선정된 학생들에게 인공와우 시술, 보청기 구매비 등 1인당 1,000만 원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인공와우 시술비 지원으로 모두 48명의 학생이 시술비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포항시는 본격적인 우기와 태풍에 대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실시한 산림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우선 재선충병 방제 현황을 공유하고 산사태 및 토사 유출 우려 지역의 주민 대피 계획을 재확인하는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재난 발생 시 유관부서 및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계절이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최고 27도에서 28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 오존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큰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오늘 오후부터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군위를 제외한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동 내륙에는 5mm 안팎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4도, 김천은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7도, 김천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3도, 봉화는 8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6도, 봉화는 2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5도, 울진은 16도로 다소 높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포항 25도, 울진은 22도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모레까지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낮과 밤에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